안녕하세요. 이포디에스닷컴의 명세환입니다. 네, 오늘은 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모비우스 국제 개발자 대회 관련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내용을 위해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정승명 선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정승명 선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모비우스 국제 개발자 대회가 올해로 7회차를 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인 것 같아요. 네, 벌써 이제 7회 개발자 대회가 되었고요. 특히 이제 아마 지금 뒤에 배경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2년 전부터는 원엠2M 국제 해커톤으로 어떻게 보면 확장해서 격상해서 이제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웨비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국제 개발자 대회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국제 개발자 대회를 3회 정도 했는데 국내 개발자 대회 할 때랑 국제 개발자 대회 할 때 좀 차이가 좀 있었을까요? 좀.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아까 개발자 대회라고 했고 이제 영문명으로는 해커톤이긴 한데요. 약간 여러 가지 개념이 조금 섞여 있긴 한데 저희가 기존에 이제 국내에서 모비우스 개발자 대회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그것도 이제 일정 기간에 이제 개발 기간 좀 들였던 거고 국제 해커톤이긴 하지만은 해커톤이 보통 이제 뭐 한 1박 2일 뭐 날 새서 이제 뭔가 개발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커톤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국제 대회를 하는데 모든 이제 해외에 있는 임원들을 초청해서 한 자리에서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온라인 행사로 이제 2달 정도의 개발 기간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해커톤이랑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글로벌 이제 원엠2M 표준에 대한 뭔가 그 개발자들을 이제 저희가 데리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2달 동안 하는 조금 특색 있는 행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처음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네. 네. 지금 원엠2M에서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국내의 그런 모비우스 개발자 대회도 있었고, 예, 원엠2M이라고 하는 표준 기구의 이제 그 움직이는 파트너들이 이제 진행했던 이 여러 이제 국가별로 그런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해커톤 행사를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이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참석자들이 개발을 했던 해커톤이었는데 그 진행했던 그런 조직과 저희 이제 KT 쪽에서 이제 좀 합세를 해서 쉽게 말해서 합세를 해서 이제 국제 해커톤을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올해 3회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런 활동들과 행동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국내 IoT 통신 표준화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그 매우 많은 이제 노력을 들이고 있다, 그런 흔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저는 사실 그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IoT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긴 했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는 지속적으로 이 IoT 관련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이제 저희가 같이 말할 그 원 M2M이라든가 혹은 또 특히 요즘 핫한 뭐 엣지 AI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또 IoT 시장을 갖다가 좀 새롭게 보는 이제 국면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연구원님, 선임님은 이제 또 중소기업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실 텐데 필드에서 느끼시기엔 좀 어떠신가요? 네, 일단은 그 원엠팀이라고 하는 표준이 오늘 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IoT 이제 국제 표준으로 저희가 이제 다 제정이 되어 있고 국내 단체 표준으로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특히 이제 상용화 사례도 많아서 이제 예를 들어 협회에서 발간하는 제품 백서도 보면은 이제 원앱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쓰인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AI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특히 이제 연구소인 저희 쪽에서도 약간 좀 선행 연구로 AI를 접목한 그런 원엠팀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만들고 있고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요즘에 이제 AIoT라고 해서 AI를 접목한 IoT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네팀에서도 지금 진행 중인 그런 표준화 이런 최신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발간이 되면 그런 것들 접목하는 시도가 더욱 많아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이건 저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따라하시면 안 되고 이 AI를 접목하는 것도 좋은 어떤 그런 그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럼 지금부터 모비우스 국제 개발자 대회 웨비나를 저희가 이제 시작할 텐데요. 이번 개발자 대회 진행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진행을 맡고 있는 우리 손원배 책임님의 소개를 듣고요.
그리고 또 저희 플랫폼을 개발하신 분이시죠. 안일엽 연구원님의 모비우스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손원배입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소가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제7회 캐티 모비우스 국제개발자 대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회 소개입니다.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IoT 플랫폼 기반의 개발자 대회인 캐티 모비우스 개발자 대회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명은 캐티 모비우스 국제개발자 대회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영문명으로는 인터내셔널 원 M2N 해커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의 개최 목적은 모비우스 3.0 플랫폼, 캐티의 모비우스 플랫폼을 활용한 IoT 응용 서비스 아이디어의 발굴, 그리고 그 아이디어의 구현을 통한 글로벌 사용자 저변 확대 및 모비우스 인프라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난 대회들을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대회는 2017년에 있었고요. 2017년은 저희가 캐티 모비우스 2.0 플랫폼을 오픈소스로 공개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오픈소스 공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대회에서는 실시간 차량 성능 분석 서비스나 블록체인 기반 전력 모니터링 등 다양한 IoT 기반의 기술들이 제안되었고 또 실현되어서 이제 우수한 성과를 내기도 했고요. 다음에 2018년에는 저희가 2회 대회를 운영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좀 이슈가 됐던 어떤 층간 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마스크 등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들을 실제로 구현해서 이제 수상하는 팀들이 나왔었고요. 당시의 대회 영상은 저희 왼쪽 밑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다음엔 그 2019년에 저희가 3회 대회를 운영을 했고요. 당시에도 이제 많은 팀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제 서비스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이때부터 저희가 이제 수상팀들에 대한 어떤 홍보, 수상팀의 어떤 서비스에 대한 홍보에 좀 더 지원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운영하고 있는 그 모비우스 플랫폼의 그 운영 기업들의 협의체인 오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매년 하는 서밋에서 저희 이제 대상 수상자가 이제 발표할 기회를 드리기도 했고, 같은 해에 있었던 사물 인터넷 국제 전시회에서 저희가 그 수상팀들에 대해서 전시 부스를 지원해서 이제 당시 직접 개발하셨던 그런 서비스나 제품을 홍보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4회 대회가 운영이 되었고요. 이때가 이제 2020년이었는데 이제 당시에 좀 이슈가 되던 게 다양한 인공지능 혹은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 기술과 IoT가 융합한 기술들이 많이 출품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저희가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 서비스, 그리고 최우수상에는 이제 유아 행동, 생활 습관 조성 서비스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되었고 수상하는 결과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1, 사실 전에는 현재는 저희가 국제 개발자 대회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이전에 사실은 국내 대회로만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2021년이 되면서 제5회 대회부터는 이제 저희가 본 모비우스 개발자 대회를 국제 대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개최된 국제 대회에서는 저희가 미국, 중국,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인도의 26개 팀이 참가해서 이제 서로의 서비스를 만들면서 경쟁을 했고요. 이제 다양한 각 나라에 기반한, 각 나라의 수요나 어떤 기술 수준에 기반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출품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대상은 이제 한국의 팀이 수상을 했고, 최우수상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대학, 그리고 중국에 있는 팀,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수상하는 결과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대회를 운영을 하면서부터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제 대회를 운영을 했고요. 이제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이제 모든 참가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서로의 수상작을 보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기도 했습니다. 관련 영상은 마찬가지로 왼쪽 밑에 있는 QR코드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저희가 제6회 대회를 이제 제2회 국제 대회를 운영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국가들에 더해서 이제 오스트리아에 있는 팀이 참가를 해서 이제 좀 더 다양한 국가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서로 보고 경쟁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이 한국 팀이 대상을 탔고 이제 오스트리아랑 또 다른 한국 팀이 이제 수상을 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도출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상식 영상은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서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6회에 걸친 이전 대회들을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 그 수상작들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2021년 대회부터는 저희가 각 팀들이 자신의 그 성과물들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했고요. 저희가 헥스터라고 하는 사이트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헥스터.io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2021년, 22년에 했던 참가팀들의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 중에 한 2가지 정도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은, 첫 번째는 그 2021년도 체오스상에 수상한 팀의 작품이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셀룰러 망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관계 시스템을 이제 작동하는 이런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가 헥스터라는 사이트 특성상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떤 하드웨어를 사용했고 또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했고 실제로 어떤 스토리라인을 통해서 개발되었는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떤 그 팀의 서비스 개발 결과를 평가하는 툴로도 활용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어떤 레퍼런스나 어떤 기존 팀들의 그 개발품을 가지고 다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레퍼런스 사이트로 좀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각각 어떤 코드를 썼는지, 거기서 어떤 것이 중요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그 추가적으로 이제 추후에 이제 들어오는 어떤 개발자들이 좀 같이 참고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페이지는 저희가 이제 작년도 대상팀의 페이지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화재 알람 시스템을 개발한 팀이었고, 이제 다양한 요소 기술을 활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최근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기술을 좀 함께 활용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서 앱을 활용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었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했던 프로토콜이나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헥스터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원 M10 해커톤의 검색어를 통해서 내용을 검색해 보시면은 저희 2021년, 22년에 참가했던 팀들의 다양한 그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소개를 직접 보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대회 소개는 여기까지로 마치겠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 캐티 모비우스에 대한 플랫폼 자체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실제 그것을 활용했던 저희 연구자의 경험담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엠10 오픈소스 플랫폼인 모비우스를 개발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안인엽 수석입니다. 모비우스가 2015년에 공개된 후 올해가 8년 차입니다. 모비우스는 공개 당시 가장 쉬운 언어인 자바스크립트와 보편화된 데이터베이스였던 MySQL을 선택하여 보다 많은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잘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 개발자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5년 공개 이후 오픈소스로는 최초로 원엠10 공식 인증을 받았고, 많은 기업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제품 개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 기업에서 IoT 강의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모비우스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것이며 기술 지원도 계속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비우스 많이 활용해 주시고 국제 개발자 대회에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소개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잠깐 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7회차 됐으면 그동안에 참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 중에도 또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기존 참가하셨던 분들은 제한되나요? 아니면 또 참가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학교에서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이제 학교에서도 어느 뭐 특정한 랩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 학생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참가했던 학생들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예를 들어 같은 랩에서 이제 후배들이 또 지원한다거나 이런 참가는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저도 잠깐 봤는데 학생들이라고 이렇게
뭐 기술이 뭐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네네. 완성도도 높고 네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제가 학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존에는 뭐 당연히 이제 제한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생이 지원할 수도 있고요. 네. 학부생들도 지원 당연히 하실 수 있고 기존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대학원생들 대학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 하면서 기술 개발하면서 만들었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소재로 해서 개발을 좀 많이 해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꽤나 퀄리티가 프로토타입 치고는 되게 좋아서 여러 가지 상을 좀 많이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 질문 하나 올라온 것 중에 보면은 그 각 대회마다 주요 주제가 있느냐. 아마도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저희가 그 예를 들어 제가 직접 진행을 이제 좀 하고 있는 국제 개발자 대회 이제 올해가 이제 세 번째고 두 번 대회는 저희가 이제 요 다음에 이제 참가팀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영어로 이제 킥오프 행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쓰던 그런 그 안내 문서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테마, 이런 주제가 뭐 우리가 좀 원하는 주제다라고 일종의 가이드는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어쨌든 저희가 진행은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뭔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이건 어떻게 보면 주제라기보다는 서비스 분야라기보다는 일종의 뭐 모토나 테마가 될 텐데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사실은 뭐 서비스도 저희가 이때까지 이제 진행해서 뭐 개발됐던 사례들을 보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뭔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혹은 예를 들어 뭐 AI를 썼으면 좋겠다, 뭐 디지털 트윈 썼으면 좋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권장사항이나 가이드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대회가 원MTM 국제 해커톤 혹은 우리 국내 대회명으로는 저희가 모비우스 개발자 대회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원MTM 표준 그다음에 모비우스라고 하는 오픈 소스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잘 쓰는 게 중요한 거고 당연히 뭔가 새로운 것들을 그러니까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고민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서비스 주제를 내가 선택할까 이건 이제 그 실제로 참가하시는 분들의 이제 재량이라서 그건 조금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어떤 주제가 돼도 상관없고 또 어떤 학생이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번 대회에 누구든 관심 있으신 분이면 누구든 참가하셔가지고 많은 도움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상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좀 짧은 영상인데요. 그 자율주행 IoT 연구센터의 김철민 선임님의 실제 모비우스 플랫폼을 활용한 개발 그리고 간단 사용 경험담을 듣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입사한 자율주행 IoT 연구센터의 김철민 선임입니다. 저는 2015년에 대학원 석사 과정을 진행을 했는데요. 2015년에 IoT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IoT 기기 관리와 데이터 적재를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마침 그때 당시 원MTM 표준이 IoT 기기 관리와 데이터 적재를 지원한다는 것을 알았고 모비우스 플랫폼이 오픈소스로 공개되던 참이었습니다. 소스 코드를 다운받아서 설정 몇 가지만 하면 IoT 플랫폼이 구동되었고 손쉽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PPT와 같이 IoT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응용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모비우스 기반의 IoT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고 모비우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엔큐브 라벤더를 이용해서 이를 기반으로 헬스케어 기기의 측정 값을 표준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고 IoT 공동 플랫폼에 데이터를 적재했습니다. 이후에 가시광통신 기반 IoT 서비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서도 모비우스 플랫폼을 사용했습니다. 모비우스 서버를 이용한 플랫폼 서버가 LED 조명을 식별하고 비컨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 스마트 LED 조명을 제어하는 명령을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VLC 기반 IoT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당시 초기 버전이었던 원MTM과 모비우스가 어느덧 성장하여 자신만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모비우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저처럼 원MTM 기반 IoT 솔루션을 손쉽게 구축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용 잘 들어봤습니다. 김철민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 캐티 들어오시기 전부터 모비우스를 활용하셨던 분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 아주 우연히도 아까 이제 본인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국가 R&D 과제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게 좀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 좀 선도적으로 모비우스 오픈 소스를 써봤던 그런 분인데 지금 저희 같은 센터 같은 팀에서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캐티 들어오시기 위해서
공부하신 거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주 일찍 뭔가 아주 선구자적인 식견으로 8년 전에 아마 써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김철민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모비우스를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는 것도 많고 뭐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지 뭐 이런 방향성도 뭐 잘 알고 계시니까는 뭐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제 대화 참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그거일 것 같아요. 아, 내가 원 M2M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알고 있어야지 이게 참석을 할 수 있는 거지? 나 전혀 모르는데 이거 참석 가능하나? 뭐 이런 것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이 대회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호스트하는 저희 캐티의 입장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안내 포스터나 이런 데도 이제 문구가 지금 실려 있긴 한데요.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원엠2M을 전혀 몰라도 원엠2M이라고 하는 IoT 표준을 나의 제품과 서비스에 탑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참석이 가능하고요. 참석이 이제 가능하신 이유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이 이미 온라인에 게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제 개발하시면서 혹은 이제 실제로 도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아예 전혀 이제 감이 없는 이런 분들도 저희가 일종의 멘토링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표준을 써주십사 하는 입장이고, 지금 참가를 고려하시고 있는 기업에서 특히 이제 원엠2M 몰라서 고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전혀 이제 표준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일지라도 뭔가 누군가 옆에 붙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일종의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창구가 이번 대회다라고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요번에 보면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멘토링 그리고 이제 뭐 기술 지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원 M2M 어떤 걸 갖다가 채택해서 쓸 때에는 실제 이제 자기의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아 정말 내가 이거 쓰면은 지원이 되는 거야? 어디까지 내가 이거를 좀 도움 받아가지고 이걸 개발 완성할 수 있지? 이게 궁금할 것 같은데 말이 나온 김에 어떤 식으로 좀 멘토링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네, 저희가 이제 이런 대회가 굳이 아니더라도 그 이제 예를 들어 모비우스라는 게 공개가 되어 있고 이제 활용 방안, 그다음에 아직 많이는 모르시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미 게시해 놓은 여러 가지 강의 영상들 이런 것들도 유튜브에 게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보셨던 분들이든 아니면 못 보셨던 분들이든 저희 이제 기업협력 총괄실이라고 하는 그런 채널 등등을 통해서 이제 연락이 오는데요. 최근의 사례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이제 각자 이제 회사에서 뭔가 프로젝트 아니면 제품 개발이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는데 원엠2M이라고 하는 걸 도입할 때 어디서 해야 되는지 되게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당연히 이제 원엠2M 표준의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는 저희가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크게는 어떻게 좀 접근하냐면요. 특히 이제 해커톤에 참가를 하시게 되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기존의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러이러한 프로젝트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존의 시스템을 저희한테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원엠2M이 플랫폼이 어디에 들어갈 것이며 실제로 이제 서비스로 개발해야 되는 뭔가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식으로 이제 시스템 구성을 해서 실제 원엠2M 표준을 어떻게 뭐 API 프로토콜을 구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리면 실제 어느 정도 개발 좀 착수를 하시고 이제 당연히 이제 처음 쓰시는 그런 표준이기 때문에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실제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이제 개발 가이드를 해드린다. 왜냐하면 저희가 참가자들의 개발 저희가 대신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IoT 하면은 사실은 이 통신 뭐 이게 거의 핵심에 가까운다고 저는 보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요번에 이걸 참석을 하면은 거의 풀 패키지를 지원받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진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만들고자 하는 걸 또 설명도 하고 그 설명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게 통신이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하고 기술적인 부분들도 하고 그죠? 네네네. 네,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이 엔지니어 분들이고 기업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 요번 기회에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네,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네, 선임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이시죠. 네, 모비우스 국제 대회 참가 방법 그리고 혜택
그리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율지능 IoT 연구센터 정승명 선임입니다. 저는 세 번째 순서로 이번 2023 국제 해커톤 대회에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3장은 제가 장표를 영어로 써놨는데요. 저희 그 국제 해커톤이 영어로 이제 모든 공식 행사를 진행을 하고 모든 산출물,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도 영어로 작성을 하다 보니 저희가 안내를 위해 그리고 조금 더 익숙해지시고자 장표를 좀 영어로 작성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대신에 오늘 순서는 우리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제 그러면 이 해커톤 참석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 어떤 분들이신지 일단 대상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사진들은 저희가 국제 해커톤을 지금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3차로 진행을 하고요. 과거 1차, 2차, 2021년, 2022년에 저희가 진행했을 때 저희 참석했던 그런 팀들 중에 일부 팀들의 사진을 저희가 지금 여기다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팀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모두 이제 우리나라, 그 다음에 외국의 학교들에서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 팀을 짜서 저희 국제 해커톤에 참석을 했었고요. 근데 이번 대회도 그렇고 특히 저희가 기존에 이제 학계, 특히 연구계에서 이제 많이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참석층을 저희가 이제 좀 모집했던 반면에 올해는 이제 23년부터는 저희가 특히 이제 국내를 중심으로 여러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스타트업들을 저희가 이제 대상으로 해서 그런 기업들에게 저희가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 보고자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학생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그런 회사에서도 이제 IoT, 뭔가 표준 솔루션, 오픈소스 이런 것들을 도입을 고려하시는 곳에서는 이번 해커톤 참석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무엇인가를 드리고 이제 참가자들께서는 이 대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 가셔야 될 텐데요. 저희가 이 다음에 네 번째 순서에서는 대회 진행 일정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일단은 이게 온라인 행사로 국제 해커톤을 진행하다 보니까 일단 기간적으로는 한 2달 정도의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고요.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저희가 전달을 드리는지, 제공해 드리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저희가 뭔가 1M2M 표준 기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모비우스라고 하는 캐티가 제공하는 오픈소스, 그 다음에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오픈소스 지금 여러 개가 더 있는데요. 저런 오픈소스들이 지금 다 1M2M 표준을 구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픈소스들을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린다.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캐티뿐만 아니라 이 대회를 같이 진행하는 여러 1M2M 전문가들, 그리고 기업들, 기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면상으로 4개만 지금 써놨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공개를 앞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한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대회를 진행하던 중간에는 그런 오픈소스들도 저희가 같이 좀 제공을 드리고 기술적인 지원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캐티에서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캐티의 오션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는 모비우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우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그 모비우스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IoT의 서버 플랫폼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버 플랫폼인데 그게 이제 1M2M 표준을 준수했다. 그리고 이제 그 왼쪽에 보시면은 엔큐브라고 지어진 이름이 이제 게이트웨이라든가 아니면 디바이스 쪽에 올라가는 그런 플랫폼. 이런 것들도 이름은 이제 엔큐브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1M2M 표준을 준수해서 만든 그런 플랫폼들이 있다. 즉 캐티에서는 오션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 가지 1M2M 표준을 지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임플멘테이션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하단에 보시면은 지금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는데요. 현재까지 그리고 사실상 처음으로 저희 오션에서 제공하는 모비우스가 1M2M의 공식 이제 인증 프로그램을 저희가 완료를 해서 지금 인증서도 저희가 수여받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시면은 실제로 나중에 1M2M을 좀 더 고도화돼서 이제 사업하실 때도 저희 오픈소스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저희가 어떻게 제공드릴까 좀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그 프로젝트들 이제 나중에 기존의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요. 결국에는 이
해커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은 무언가의 하드웨어, 무언가의 소프트웨어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이제 간단하게 구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모토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오픈소스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무언가의 센싱을 하고 뭔가 액추에이션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하드웨어 키트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저희가 캐티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 과제를 통해서 만들어 봤던, 사용해 봤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키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정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발이 되시는 팀들은 저희가 이제 과제 이제 진행 초기에 저희가 키트를 제공해 드리면 그런 키트들 하드웨어랑 그 다음에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들, 그 다음에 저희 여러 가지 이제 멘토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회를 이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지금 참가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망설이시는 학교, 그 다음에 회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M2M이라고 하는 거 뭔가 국제 IoT 표준이라고 알고 있고 모비우스 등 여러 가지 오픈 소스가 있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면 좋긴 하지만 우리가 원M2M은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뭔가 국제 대회라고 하는 것들도 부담스러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게 저희가 여러 가지 멘토링을 해드린다고 했지만 멘토링 말고도 기존에 저희가 뭔가 프로그램화된 그런 교육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캡처로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저희가 실제로 이제 2020년부터 만들어서 계속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더 추가하고 뭔가 교환도 고도화하고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개발자 튜토리얼 이런 자료들이 있고요. 지금 QR코드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뭐 PC라든가 이런 것들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코드 스캔하시면 실제로 저희가 유튜브에 그런 영상들, 그 강의 영상들을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020년에 처음으로 이제 다른 이제 그 협업 관계에 의해서 저희가 영문으로 슬라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영어로 저희가 강의 영상을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게시를 해놨고요. 그 버전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나가면서 국내에서 이제 TT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런 교환들을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1년, 22년, 그 다음에 올해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개발자 그런 튜토리얼들은 저희가 비록 장표는 영어로 이렇게 화면에 있는 것처럼 영어로 저희가 기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강의는 저희가 우리말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튜브에 게시를 할 텐데요. 그런 것도 언제든지 이제 필요하실 때 한번 좀 보시면서 개발에 참고를 하시고 이제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무크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주피터 노트북으로 뭔가 좀 보면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자료들. 이거 말고도 이제 원M2M 멤버들이 이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오픈소스 플러스 개발자 그런 튜토리얼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해커톤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물론 다 이제 링크나 이런 것들을 다 드릴 거고요. 이제 학습해서 이제 실제로 개발을 하시면서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는 실제로 이런 작업들을 했던 캐티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제 원M2M 전문가들이 그런 멘토링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내가 이제 IoT를 접목해서 우리 사업을 조금 더 발전하고 그다음에 뭔가 솔루션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특히 이제 오픈 소스랑 그다음에 뭔가 전문가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기관께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느냐? 일단은 마지막으로 조금 이 시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당연히 바쁜 시간을 쪼개서 뭐 학생분들이시든 아니면 그 회사에 계신 분들이든 이거 참석을 하시면서 이제 좋은 성과가 났을 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상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상이 되게 많긴 한데요. 그 중에 이제 1등상은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제 장관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큰 상이고 이거는 이제 학교에 계시는 연구자들 분들 입장에서라든가 아니면은 중소 중견기업 혹은 이제 그 스타트업에서도 이 상을 만약에 수상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캐티 원장상, 그 다음에 TTA 협회장상, 그 다음에 엣지상 등등등등 이 대회와 관련된 그리고 원M2M과 관련된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상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좋은 상들은, 훌륭한 그런 상들은 어떻게 이제 수여받으실 수가 있느냐?
일단 저희가 2달 정도 저희가 개발 기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다음 순서 이제 사장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2달 동안 프로젝트를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산출물들을 만드시고요. 산출물들을 이제 온라인에 저희가 올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산출물들을 제가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산출물들이 이제 예를 들어 내년에 혹은 그 후년에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이런 것들을 했었구나. 과거에 이런 좋은 그런 프로젝트들을 한번 했었구나. 참고할 수 있는 또 다른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저희가 다 인터넷으로 데모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서도 웹에 게시해서 저희가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런 문서에도 소스 코드가 이제 다 GitHub 링크를 타고 소스 코드 또한 공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간 내에 다 작성을 하시고 완료를 하셔서 대회를 마감하시는 거고요. 마감하실 때 실제로 이제 저희 그 멘토들이 모여서 이제 심사위원으로서 이제 훌륭한 여러 프로젝트 중에 이제 그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과정부 장관상이라든가 아니면 KT 원장상 등등등등을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지막 순서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제 1등을 우리가 수상하기 위해서 어떤 평가 지표들이 있는지를 아는 게 아마 중요하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국제 대회로는 이제 3회차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평가 기준표를 조금 더 상세하게 준비를 했고요. 이것도 이제 같이 준비하는 이제 저희 멘토가 외국에서 이제 좀 준비를 하는 시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조금 보시면은 지금 표를 저희가 캡처를 했는데요. 원M2M의 여러 가지 이제 표준적인 기능들, 인터페이스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런 거라든가 결국에는 서비스를 내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그 제안하는 서비스가 기존에 있는 똑같은 서비스가 아니라 뭔가 조금 더 참신한 서비스이냐 그런 시나리오의 참신성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티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설명을 또 드리실 텐데 hexer.io 사이트에 저희가 게시하는 그 프로젝트의 그 결과 문서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같이 저희가 요청드리는 데모 영상, 그 다음에 GitHub에 이제 게시하는 소스 코드의 그런 약간 좀 수준 이런 것들도 평가 지표에 들어가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에서 이제 뭔가 점수를 받는 것도 있을 거고요. 제가 하나를 건너뛰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해커톤을 저희 입장에서 진행하는 입장에서 캐티 입장에서 혹은 이제 원M2M의 여러 전문가나 아니면 회원사들 입장에서도 원M2M이라는 표준을 널리 보급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커톤의 결과물을 통해서도 그 다음에 해커톤에 참석하는 이런 참가자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원M2M 얼마나 좀 더 홍보할 수 있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평가의 지표로 조금 더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IoT가 나중에 이제 기업 차원에서 이제 뭔가 상용화된 제품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보안이 이제 중요할 텐데요. 원M2M에 있는 여러 가지 보안 기능들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별도의 지표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어떤 분들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참석자인지 그 다음에 그런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것들을 이 대회를 통해서 대회 중간에 그 다음에 대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얻으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당연히 결과가 좋으면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저희가 그 이 대회에서 좋은 상을 수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소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내용 중에 보니까는 그 보드 소개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카운트를 해보면 한 40만 원 정도 상당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뭐 40만 원 상당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냐 이게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진행했던 보드 세트를 제가 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요 세트인데요. 한번 이거 잡아줘 보실까요? 진짜 요만한 크기의 박스에 제 몸만한 박스에 아주 한가득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 일단 여러분들 잘 아는 라즈베리파이 B 플러스 보드가 이제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그 이런 보드도 있습니다. 이런 보드. 이게 보드가 이게 뭐죠? 이게? 노드 그쪽 MCU요? 네, 노드 MCU 관련된 보드였던 것 같은데. 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분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이걸 준비를 했나를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뭐 때문이었냐면요. 바로 요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잡힐까요? 카메라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네, 이게 바로 방열판입니다. 방열판. 요런 조그만한 이제 방열판을 지금 이 사이즈하고 또 요 사이즈, 작은 사이즈까지 네,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해서 보드카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분 보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라고 이제 글을 써 주셨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자만이 네, 챙길 수 있습니다. 네. 이 보드들 총 40만 원 상당을 하는 이 보드들을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누리시기를 이제 바라고요. 지금 보면은 그 제가 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게 1M2M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또 해외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그 표준일 것 같아요. 어느 나라가 좀 이제 쓰고 있나요? 네, 주로 이제 그 1M2M이 저희 이제 나중에 소개 자료 그 교육 영상 같은 거 저희가 링크를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제가 상세하게 한번 언급은 좀 드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되게 많이 했었고 예를 들어 이제 2013년, 15년 한 15년 정도에 되게 이제 붐업이 크게 일었어 가지고 그때 통신 3사에서도 이제 그때 플랫폼을 다 도입을 했었고 그 이후로 이제 통신사가 아닌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기업의 솔루션을 이제 많이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는 많은 저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되게 이제 활발하게 이제 사용을 늘려가고 있는 곳이 이제 인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인도는 되게 이제 IT 강국이고 되게 스타트업도 많고 회사들도 많고 이제 역량도 이제 충분한데요. 인도에서는 지금 1M2M 규격이 지금 국가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KS 표준으로 1M2M 표준이 이제 전원 채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참고로 이제 저희가 그 TTA가 1M2M의 회원사이기 때문에 1M2M 표준이 TTA의 단체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국가 표준으로도 되어 있고 수많은 IT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표준 지원 기관 이런 곳들이 이제 서포트를 해서 지금 제품들이 되게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종래에는 이제 또 유럽에서 여러 나라에서 영국 과제도 저희 활용을 많이 했었고 실제 상용화도 예를 들어 도이치텔콤이라든가 오렌지라든가 이런 통신사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실제 상용 솔루션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이 질문은 우리 선임님께서 꼭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처럼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렵다는 대상이 이제 하드웨어 개발인지 소프트웨어 개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M2M이라고 제가 일단 좀 인지를 하고요. 그거랑 지금 제 화면 기준으로 가장 위에 나와 있는 1M2M 표준 도입의 이점이 무엇이냐 요거를 좀 한 두 분께서 좀 질문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결국에 이제 1M2M이라고 하는 거는 IoT의 수많은 여러 가지 응용 도메인들이 있는데 뭐 헬스케어라든가 스마트 홈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아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요즘에 스마트 시티로 결국에는 대변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도메인들이 이제 결국 IoT의 응용 분야인데요. 그런 분야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플랫폼. 근데 플랫폼도 당연히 뭔가 하드웨어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교육 영상에서도 이제 얘기 드리고 있는 그런 미들웨어 플랫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저희 기존에 이제 헥스터 이제 나중에 링크 정리해서 아마 드릴 텐데 기존의 사례 그다음에 뭔가 저희 AIoT 제품 편람 백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국내 지능형 사물 인터넷 협회에서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이제 1M2M이 탑재된 제품들, 그다음에 사업 분야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여러 분야에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쓸 수 있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1M2M 결국 표준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키워드가 상호 운용성인데요. 상호 운용성 혹은 조금 다른 말로 상호 호환성인데요. 이게 표준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간의 연동도 지원을 하는 거고 내가 만든 플랫폼과 다른 그런 디바이스 그다음에 내가 만든 플랫폼과 다른 서비스들 그다음에 서비스들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예를 들어 스마트 홈의 서비스랑 그다음에 스마트 헬스 뭐 이런 등등등등의 서비스들이 하나의 플랫폼과 같은 표준으로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말해서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솔루션이 시스템이 하나로 구축돼서 연동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조금 어렵게 들은 것 같긴 한데
실내로 들어서는 이제 원엠2M에도 이제 인증 프로그램이 있고요. 인증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는 게 원엠2M을 구현한 제품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플랫폼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이제 그 실제로 해커톤에서 개발하시는 뭔가 디바이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결국에 서비스 형태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뭔가 웹포털 서비스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원엠2M 표준을 쉽게 말해서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구현 제품들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이 있고 인증된 제품들끼리는 당연히 인증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것처럼 서로 이제 상호 호환돼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실제로 인증된 제품들끼리 서로 이제 상호 호환해서 쓸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된다. 이렇게 약간 조금 더 거시적이긴 하지만 그 표준 도입의 의의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약간 제가 이제 그 의미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좀 더 내다봤을 때 이제 장점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선 이제 장점은 저희는 어차피 이제 비영리 기관에서 이런 연구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직접 그런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이제 지자체에서 뭔가 IoT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뭔가 이제 사업 공고가 나왔을 때 그럴 이제 저도 이제 건네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규격서나 이런 것들 보면은 뭔가 IoT 표준을 도입해라 이런 문구들도 들어 있고요. 그 상세 그런 요구 계획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 원엠2M 표준에 해당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그런 제품 아니면 서비스 시스템 구축 이런 시방서 이런 데 이제 들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그러면 원엠2M 제품을 만약에 개발을 하시고 서비스 같은 것들을 만약에 도입 개발하시게 되면 실제로 그런 수주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다. 거기에 이미 원엠2M 표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란에 글 올려주신 분 중에 허별현님께서 모든 시작이 어렵지요. 기초 과정을 잘 넘기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답이십니다. 네.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질문 올라오는 걸 저희가 보면서 지금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발표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기존과 다른 아이디어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좀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기존에 있는 거냐 아닌 거냐를 갖다 가리기가 참 어려운데 참가자 입장 말고 심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게 기존 아이디어와 같은지 다른지를 갖다가 이제 구분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뭔지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마 대회 공고 포스터에도 이제 해당하는 문구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사실은 아이디어 아까 나왔던 뭔가 서비스 주제가 정해져 있냐 이거랑 좀 같은 레벨에서 좀 본다면은 기존에 있던 뭔가 유사한 서비스랑 완전히 차별화된 서비스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저희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좀 지향하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포스터에 써놓은 문구는 이제 남이 했던 프로젝트를 어떻게 보면 베끼는 거, 혹은 내가 기존에 다른 공모전이나 다른 이제 그 행사에서 했던 그런 결과물들을 이제 자기 복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금지한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이제 그 아이디어로 좀 돌아서 생각하자면은 결국 뭔가 비즈니스로 뭔가 상용화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연구 개발을 쓴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 혹은 서비스의 테마는 결국에는 뭐 비슷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이제 허용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내가 이제 기존에 뭔가 했던 사례들과 내가 좀 차별화된 그런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그런 테마고 컨셉이긴 한데 우리는 이거를 예를 들어 원엠2M 표준에 어떤 것들을 써가지고 직접 구현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차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 아까 이제 잠깐 이제 방송 나가는 동안에 저하고 이제 선임님하고 같이 얘기했던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그 모비우스 기반으로 개발할 시에 제가 볼 땐 퍼블릭을 잘못 쓰신 것 같은데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지원하는 IoT에 적용도 가능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가요? 네, 뭐 만약에 제가 좀 이해를 잘 했다고 한다면요. 어쨌든 모비우스라고 하는 게 결국엔 저희가 소스 코드를 저희가 배포해 드리는 거고 그거는 뭐 온프레미스로 이제 직접 뭐 하드웨어 장비에다가 구축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환경도 뭐 리눅스 계열이라든가 뭐 윈도우즈라든가 다 무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예를 들어 뭐 AWS라든가 애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국내 그때
클라우드에서 아마 파스로 구현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예를 들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쪽에 이제 컴퓨팅 자원만 쓰시는 이아스로 접근하신다 치면은 거기에 당연히 이제 뭔가 가상 자원 하나 생성하시고 거기에 모비우스 구축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저희도 그렇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아마 가능하다고 보시면 뭐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가지만 좀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 보면서 몇 가지 질문 더 골라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별현님께서 그 원 M2M의 개발은 어떤 종류의 언어로 개발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네. 그거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원엠템 저희 그 교육 영상들을 보시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텐데요. 오늘은 이제 그거 이제 안 보셨다라고 가정하고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걸 위한 자리인 것 같고요. 그 원엠템 개발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플랫폼 개발이 있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뭔가의 서비스를 구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비록 이제 해커톤이기 때문에 프로토타입 형태로 개발을 하실 텐데요. 뭔가 실제 상용 제품보다는 그냥 돌아가는 버전, 약간 좀 POC 개념으로 접근을 하실 거고, 아마 플랫폼은 주어진 오픈 소스를 활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저희 자료에 이제 보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아까 헥스터도 잠깐 지나갔었는데, 당연히 디바이스랑 플랫폼이 통신해야 되기 때문에 디바이스 쪽에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는 거고, 그다음 우리가 일종의 서비스를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구현하기 때문에 서비스 쪽, 예를 들어 뭐 보시는 것처럼 뭔가 디지털 트윈을 응용한 그런 서비스라든가 아니면은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비스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는 건데, 질문으로 돌아가자면은 결국에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플랫폼, 저희가 드리는 플랫폼과 플랫폼 이제 구축을 각자 하실 거고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AWS에다 구축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각자의 이제 뭐 프로토타입이니까 PC 환경에 구축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플랫폼과 연동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저희가 프로토콜로 이제 연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플랫폼이 뭐 노드.js로 되어 있느냐, 이게 뭐 자바로 되어 있냐, 이거랑 전혀 무관하게요. 나의 어플리케이션은 뭐 자바로 하셔도 되고 노드.js로 하셔도 되고 심지어 뭐 파이썬으로 하셔도 되고 개발 언어는 전혀 무관하다. 뭐 제가 결론 너무 나중에 말씀드렸는데요.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세션이죠. 네, 마지막으로 유미나 연구원님과 함께 대회 상세 일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유미나 연구원입니다. 제7회 캐티 모비우스 국제 개발자 대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공모가 3월 27일까지 있을 예정이며 3월 29일 아이디어 심사를 통해 3월 30일 결과 발표가 진행됩니다. 선정된 팀들을 대상으로 4월 3일 킥오프 미팅을 진행하며 4월, 5월 두 달에 걸쳐 아이디어 선정팀 개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중간 점검은 5월 초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 과제 제출 기한은 6월 5일 월요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최종 평가는 6월 7일부터 9일, 시상식이 6월 13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지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캐티의 모비우스 개발자 및 원M2M 표준 전문가가 직접 멘토로 참여하여 참가팀의 아이디어 구현 및 프로토타입 제작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본선 진출 시 40만 원 상당의 개발 키트를 제공해 드리며 수상팀 대상으로 국내외 전시회 참가 부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캐티 모비우스 국제 개발자 대회 일정과 주요 지원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과기중통부 장관상을 포함 상금과 다양한 혜택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캐티와 함께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과 학생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설명 잘 들으셨나요? 이 보면은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네, 어떤 힌트가 있느냐? 등록하는 기간이 3월 27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아이디어 접수가. 짧잖아요, 사실. 그죠? 이 짧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너무 깊이 있게 쓰지 마시고 그냥 딱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럼 그냥 그걸로 접수하시라는 말씀이십니다. 너무 깊이 있게 막 너무 긴 거를 써야 되는 그런 과정을 두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주저하실 것 같아서
쉽게 모험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짧은 시간에 아이디어 몇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그냥 그것만 그대로 적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면은 기업분들도 들어가셔가지고 현재 개발하고 있는 거라든가 혹은 아이디어를 갖고선 준비 중인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 선으로 네, 올리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유미나 연구원님의 상세 일정 이제 들어봤는데요. 지금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면은 보통 이제 이런 해커톤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그 뭐랄까 핵심 부분들에 대한 뭐 교육도 듣고 뭐 배우고 뭐 그런 이제 계기가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요번에 어떤 그런 기회가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구두로 언급을 좀 드렸고 그 아까 제 소개 내용에도 이제 제가 QR 코드를 좀 넣어드렸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한 몇 해 동안 TTA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 개발자 교육을 하고 있고 그거 이제 저희가 그 TTA에서 이제 저희가 허가를 받아서 영상을 저희 쪽 채널에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 건 이제 사전에 제작된 영상들을 보시는 것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이제 아까 중간에 이제 질문 주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아이디어를 실제로 이제 구현하려고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제품들을 연계해서 이렇게 해커톤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고자 할 때는 저희가 어떻게 아무래도 이제 그게 맞는 조금 맞춤형 지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되시고 나면 저희가 약간 멘토링 형태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아주 편하게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을 갖다가 선정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내가 해서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저질러 보십시오. 이제 인생은 모험입니다. 네. 네, 이렇게 모두 네 분의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질문이 아직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만 조금 보고 방송을 마쳐보도록 할 텐데요. 네, 원 API 같은 이기종 병렬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분야에도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혹시 사용이 제한되는 분야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네, 제가 좀 전에 읽어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뭐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은 저의 입장에서 좀 전달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스토리지는 네트워크에 사용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이제 원M2M 표준이 어떤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거냐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강의 영상들 쭉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원M2M 플랫폼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일단 구도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헥서 사례나 이런 데도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 이제 뭔가의 환경 센싱 센서가 있고 센싱 데이터를 예를 들어 모비우스와 같은 원M2M 플랫폼에 이제 예를 들어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러면 센싱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원M2M 플랫폼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기초적인 원M2M 표준이 제공하는 원M2M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이 센싱 데이터들 막 생겨서 이제 플랫폼에 저장이 될 때 그걸 내가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혹은 뭐 웹포탈 이런 쪽으로 내가 실시간으로 내가 통제받고 싶다. 그런 거를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원M2M 플랫폼이 이제 구독 통지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거 말고도 이제 수많은 기능들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일부 이제 기존에 개발을 좀 하시던 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시게 아까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인데 그중에 뭔가 IoT 미들웨어 플랫폼이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드렸었고요. 질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정확히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스토리지나 네트워크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IoT의 공통 기능들을 쓸 수 있는 뭔가 서비스 레벨의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원M2M 플랫폼도 이제 도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말 그대로 이거는 스토리지는 예를 들어서 뭔가 파일 시스템을 매니지먼트 한다거나 아니면 네트워크에서는 뭐 라우팅 알고리즘을 건드린다거나 이런 분야라면 당연히 이제 응용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 마지막에 올리신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진별님께서 배우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조금 결정하는 것이 가벼워졌네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정말 정답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네,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선임님 어떠셨어요? 지금 보니까 한 150분 정도가 동시 실시간으로 들으셨고 질문도 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 모비우스 대회를 준비하시면서 이런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네, 솔직히 정말 이 많은 숫자에 깜짝 놀랐었고요.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제가 이제 직접 진행한 건 이제 국제 개발자 대회 이제 올해가 이제 세 번째이기 때문에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참석자들 특히 이제 참석을 고려하시고 있는 그런 후보자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이 그냥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제 대회 홍보를 막 하고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접수가 왔을 때 이제 선정해서 대회를 시작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 입장에서 좀 더 많은 이제 원M2M 확산, 특히 이제 저희가 제공드리는 모비우스라는 오픈소스의 확산을 위해서 어떻게 좀 모집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에 준비해 주시는 이런 웨비나 통해서 사전에 이제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질의응답도 하고 상세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얼마나 열기가 있는지 제가 저희 쪽에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그 흥행 성공하는 네. 대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기회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1928년 대서양을 비행기로 횡단한 첫 여자 비행사가 있지요. 네, 어밀리아 에어하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험은 그 자체만으로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번 제7차 모비우스 국제 개발자 대회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가치를 선사하는 모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제7회 모비우스 국제 개발자 대회 소식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정승명 선임님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